안녕하세요. 웬들스캣 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황선미 작가님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 일장 알을 낳지 않겠어. 방금 낳은 알이 굴러내려 철망 끝에 걸렸다. 잎삭은 핏자국이 약간 있고 윤기 없는 알을 슬픈 얼굴로 바라보았다. 잎삭은 이틀 동안 알을 낳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알을 못 낳는 암탉이 된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또 낳고 말았다. 그것도 작고 볼품없는 알을. 이런 일은 2번 다시 없을 거야. 주인 여자가 이런 알도 가져갈까? 알이 점점 작아진다고 불평하면서도 꼬박꼬박 꺼내갔으니 볼품없다고 남겨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늘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먹은 것도 없이 알을 낳으니 당연했다. 뱃속에 알이 몇 개나 더 남았을까?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잎삭은 한숨을 쉬며 밖을 보았다. 닭장 철망 속에서 남아 잎삭은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문 쪽에 살기 때문이다. 양계장 문이 잘 맞지 않아서 언제나 문틈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보였다. 잎삭은 그 사실이 더없이 좋았다.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이 들이치고 여름에 비가 들이쳐도 군소리 없이 견디며 살아왔다. 잎삭은 난 용종 암탉이다. 알을 얻기 위해 기르는 암탉이란 말이다. 잎삭은 양계장에 들어온 뒤부터 알만 낳으며 1년 넘게 살아왔다. 돌아다니거나 날개를 푸드거릴 수 없고 알도 품을 수 없는 철망 속에서 나가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남몰래 소망을 가졌다. 마당에 사는 암탉이 앙증맞은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본 뒤였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래서 병아리의 탄생을 볼 수 있다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 잎삭은 이 소망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알이 굴러내려가도록 앞으로 기울어진 데다 알과 암탉 사이가 가로막힌 철망 속에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양계장 문이 열리고 주인 남자가 외바퀴 수레를 밀고 들어왔다. 꼬꼬꼬, 아침밥이다! 배고프다, 빨리빨리 줘, 꼬꼬꼬! 암탉들이 보채는 소리로 양계장 안이 시끄러워졌다. 먹성이 좋은 만큼 값을 해야지. 사료값이 또 올랐으니까. 주인 남자가 바가지로 모이를 펴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잎삭은 눈을 깜짝이며 열린 문 앞에만 신경을 썼다. 잎삭은 얼마 전부터 입맛을 잃었다. 알을 낳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다. 주인 여자가 알을 가져갈 때마다 잎삭은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알을 낳을 때 뿌듯했던 기분은 곧 슬픔으로 바뀌곤 했다. 발끝으로조차 만져볼 수 없는 알. 바구니에 담겨 밖으로 나간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알을 1년 넘게 낳다 보니 잎삭은 지쳐버렸다. 눈부신 밤낮, 마당 끝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 새하얀 꽃이 피었다.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양계장까지 들어와 잎삭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잎삭은 저도 모르게 일어나 철망 속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자 털이 숭숭 빠진 맨목더미가 빨갛게 드러났다. 잎사귀가 또 꽃을 낳았구나. 잎삭은 아카시아 꽃 잎사귀가 부러웠다. 눈을 가늘게 떠야 겨우 보이던 연두색 잎사귀가 어느새 다 자라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냈다. 처음에는 아카시아 나무엔 꽃밖에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며칠 안 가서 꽃은 눈송이처럼 날리며 졌고 초록색 잎사귀만 남았다. 초록색 잎사귀는 늦은 가을까지 살다가 노랗게 물들었고 나중에 조용히 졌다.
거친 바람과 사나운 빗줄기를 견디는 잎사귀들이 노랗게 질 때 잎삭은 감탄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영원한 초록색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며 또 감탄했다. 잎삭은 잎사귀라는 뜻을 가진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바람과 햇빛을 한껏 받아들이고 떨어진 뒤에는 썩어서 거름이 되는 잎사귀. 그래서 결국 향기로운 꽃을 피워나는 게 잎사귀니까. 잎삭도 아카시아 나무의 잎사귀처럼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잎삭은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가 부러워서 잎삭이라는 이름을 저 혼자 지어 가졌다. 아무도 불러주지도 않고 잎사귀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기분이 묘했다. 비밀을 간직한 것 같았다. 이름을 갖고 나서부터 골똘히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문 밖에 벌어지는 일들도 빠짐없이 기억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일, 해가 많이 떠오르는 일, 마당 식구들이 아웅다웅 다투는 일까지. 많이 먹어라, 큼직한 알수 후숙낙해! 주인 남자가 또 큰 소리로 말했다. 모이 때마다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듣는 소리였다. 잎삭은 이제 그 소리에 넌덜머리가 났다.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잠자코 마당만 바라보았다. 여기 양계장 안 모습이 이렇게 우글우글 닭들로 많이 차 있었어요. 마당 식구들도 아침을 먹느라 바빴다. 식구가 많은 오리들은 한 주박을 빙 둘러싸고 하나같이 꽁무니를 쳐든 채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먹어댔다. 늙은 개도 개걸스레 먹어야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밥그릇을 따로 차지하고 허겁지겁 먹는 것은 수탉 때문이다.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꽃장등을 피나게 쪼인 뒤부터 늙은 개는 수탉을 겁냈다. 수탉 부부의 함지박은 자리가 널널했다. 딸린 식구도 없어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는 건 수탉 부부뿐이었다. 그런데도 수탉은 이따금 공연히 늙은 개의 밥그릇을 넘보곤 하였다. 늙은 개가 꼬리를 내리고 으드렁거려도 수탉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마당에 우두머리 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수탉은 멋지게 솟은 꽁지깃과 붉은 볕을 가졌다. 게다가 겁을 모르는 눈과 날카로운 부리까지 있어서 무척 늠름해 보였다. 새벽마다 꼬끼오 꼬꼬꼬 꼬끼오 하고 외치는 게 수탉의 일이었다. 그것 말고는 기껏해야 온종일 안타까 올려 밭으로 들판으로 쏘다니는 게 전부였다. 잎삭은 마당에 있는 앞닭을 볼 때마다 철망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잎삭도 수탉과 함께 두엄을 헤치거나 나란히 걷고 싶었다. 그리고 마당의 암탉처럼 알을 품고 싶었다. 오리들과 늙은 개, 수탉과 암탉이 어울려 지내는 마당. 그곳은 잎삭이 도저히 끼어들 수 없다는 다른 세상이었다. 아무리 목을 내밀어도 철망을 빠져나갈 수 없고 깃털만 뽑혔으니. 왜 나는 닭장에 있고 저 암탉은 마당에 있을까? 모르겠어. 왜 그럴까? 잎삭은 혼자서 묻고 대답하곤 하였다. 수탉 부부가 관상용 토종닭이라는 사실을 잎삭에 알 리 없었다. 그리고 나서 혼자 낳은 알은 아무리 품어도 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몰랐다. 진작에 알았다면 알을 품고 싶다는 소망 따위는 아예 갖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침을 다 먹은 오리들이 아카시아 나무 아래를 지나서 앞산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덩치가 좀 작고 깃털 색도 완전히 다른 청둥오리가 무리의 맨 뒤에서 집오리들을 따라갔다. 청둥오리의 머리는 아카시아 잎사귀처럼 초록색이라 오리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꽉꽉 거리는 소리나 걷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오리였다. 청둥오리가 이렇게 해서 이 마당에 살게 되었는지 잎삭은 알지 못했다. 다만 삼김새가 별나니까 눈여겨볼 따름이었다. 넋을 넣고 구경을 하는데 주인 남자가 다가왔다. 응?
이게 뭐야? 주인 남자가 모이를 주려다 말고 중얼거렸다. 어쩌냐 모이가 그릇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고기까지 갸웃거렸다. 알을 꺼내가는 일은 주인 여자가 하기 때문에 주인 남자는 모이 주기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는 게 보통이었다. 근데 오늘은 달랐다. 요즘 들어 총 먹질 않는 그 병든 모양이야. 주인 남자가 못마땅해 하며 핏자국이 있는 알과 잎사귀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알을 집어갔다. 그런데 주인 남자의 손가락이 닿자 알이 물렁물렁하게 들어가며 잔주름이 잡혔다. 잎사귀는 속으로 몹시 놀랐다. 작고 볼품없다고 생각했지만 물렁한 알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 아, 껍데기도 여물지 못했다니. 주인 남자는 이맛살을 찌푸렸을 뿐이지만 잎사귀는 가슴이 아프게 긁히는 것 같았다. 알을 빼앗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처럼 아프진 않았다. 지금은 울음이 목구멍까지 꽉 차서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 같았다. 가엾게 껍데기도 없이 나오다니. 주인 남자가 물렁한 알을 마당에 휙 던져버렸을 때 잎사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알은 소리도 없이 땅바닥에 퍼지자 늙은 개가 와서 핥아먹었다. 얇은 맛까지 남김없이. 눈물이 흘렀다. 암탉으로 태어나서 처음 흘린 눈물이었다. 잎사귀는 분자리를 치며 부리를 앙다물었다. 절대로 알을 낳지 않겠어. 절대로. 저는 이 부분에서 우선 잎사귀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 잎사귀 아카시아 나무를 좋아할 때 그 아카시아 꽃 향기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마음에 들었고, 여기 잎사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잎사귀처럼 좋은 암탉이 되라 라는 자기만의 뜻을 담은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잎사귀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읽어드릴게요. 잎사귀 눈은 하늘 끝을 보려는 듯 점점 더 가늘어질 따름이었다.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나부끼는 눈을 보는 동안 잎사귀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 아카시아 꽃이 지는구나. 잎사귀 눈에는 흩날리는 눈발이 마치 아카시아 꽃잎처럼 보였다. 떨어지는 꽃잎을 온몸으로 맡고 싶어서 잎사귀는 날개를 활짝 벌렸다. 향기를 맡고 싶었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춥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다.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카시아 꽃잎도 향기도 부드러운 바람까지도. 잎사귀 앞에는 굶주린 족제비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 너로구나. 잎사귀는 쾌한 족제비 눈을 보면서 물컹하던 어린 것들을 떠올렸다. 부드럽게 느껴지던 살덩이. 왠지 그 살덩이가 잎사귀 마지막으로 낳았던 알처럼 느껴졌다. 단단한 껍데기도 없이 나와 서 마당에 던져졌던 알. 너무나 가엾어서 가슴이 긁히듯이 아팠던 기억. 또다시 온몸이 뻣뻣해지려고 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럴 까닭도 없고 기운도 없었다. 자, 나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네 아기들 배를 채워라. 잎사귀는 눈을 감았다. 순간 목이 콱 조였다. 무척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뼈마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를 물었구나. 드디어. 눈앞이 깜깜해졌다. 언젠간 들판에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뽀얀 오리의 비명을 들었을 때였던가?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서서히 붉은 빛이 느껴졌다. 바로 지금도 그때처럼 눈앞이 웅퉁 붉었다. 눈앞이 차츰 밝아지기 시작했다. 눈을 뜨자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보였다. 정신도 말끔하고 모든 게 아주 가붓했다. 그러더니 깃털처럼 몸이 떠오르는 게 아닌가.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날개로 바람을 가르지르며 잎사귀는 아래를 내려보았다. 그랬다. 모든 것이 아래에 있었다.
저수지와 눈보라 속의 들판, 그리고 족제비가 보였다. 비쩍 말라서 축 늘어진 암탉을 물고 사냥꾼 족제비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풍경이 지금 잎사귀 죽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때 얘가 잎사귀 본 장면 풍경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카시아 꽃이 지는구나 라고 잎사귀 생각하는 구절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핑 하고 스쳐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잎사귀 죽는구나 라는 북선이 느껴졌습니다. 아카시아 꽃은 닭장 안에 갇혀있던 잎사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아카시아가 지다니. 그리고 여기에선 인용을 했는데요. 그 순간 족제비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눈앞이 차츰 밝아지기 시작했다. 눈을 뜨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보였다. 정신도 말끔하고 모든 게 아주 가냘했다. 그러더니 깃털처럼 몸이 떠오르는 게 아닌가. 크고 아름다운 날개로 바람을 가르며 잎사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랬다. 모든 것이 아래에 있었다. 저수지와 눈바라 속의 들판, 그리고 족제비가 보였다. 여기 제가 locate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를 확대했더니 여기 족제비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힘든 일들이 순간 잎사귀 발밑에 있었습니다. 잎사귀 소망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것과 생명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잎사귀는 초록머리라는 청둥오리 새끼를 키웠고 영원히 하늘 나라로 가며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잎사귀는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희생 정신과 용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는 자기가 갖고 있던 소망은 두 가지를 다 이룬 거예요. 참 멋지죠? 그러면 저희도 잎사귀의 교훈을 본받으며 잘 그 희생정신이라든지 본받을 것을 잎사귀에게서 본받읍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